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수업을 통해서 정보는 컴퓨터의 정보 처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통신은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통신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이 과정의 전반부에 컴퓨터를 설명을 드렸죠. 즉 정보라는 정보통신에서 정보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려서 뭐 컴퓨터의 하드웨어부터 쭉 얘기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런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에서 정보 쪽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정보 처리라는 컴퓨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뒤에 부분, 통신 부분을 이제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신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그 시작점에 다시 한번 정보통신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정보통신이라는 게 앞에서는 이제 단순히 컴퓨터하고 통신이 합쳐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통신을 이제 나머지 과정의 반 동안 통신에 관해서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을 이제 합친 거를 우리가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 처리를 맡은 컴퓨터, 그리고 원거리의 목적지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이 융합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다 자료를 넣고 뭐 계산을 빨리 해서 그 결과를 보고자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스마트폰도 컴퓨터 중에 하나겠죠. 그런 스마트폰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막 하는데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기기들을 사용해서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뭐 통신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통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쓰는 시스템들은, 컴퓨터 시스템들은 단순히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끊어진 홀로 있는 시스템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는 그 컴퓨터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외부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정보 처리라는 컴퓨터도 정보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자원을 공유한다든가, 또는 외부의 자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외부의 자료를 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동시에 융합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 시스템, 정보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이런 정보통신 중에서 정보 부분을 주로 맡고 있는,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맡고 있는 컴퓨터를 배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 처리 중에 이제 외부랑 연결하기 위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외부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은 정보 처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하고, 정보통신, 정보 전송, 자료를 이제 보내주고 받는 그러한 통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정보 전송, 이 두 가지가 융합돼서 일어나는 시스템이 정보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뭐 컴퓨터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은, 뭐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이 정보통신 개념에 의해서 어떤 정보 처리와 통신이, 정보의 전송이 융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 대의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그 안에 정보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 안에서 뭐 들어온 정보를 계산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처리가 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서 거기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정보를 전송하게 되죠. 그래서 정보를 전송하면서 그런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을 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키고 있다가 만약에 와이파이가 꺼지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즘에는 이제 동작을 안 하죠.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이제 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신, 정보통신 중에 통신 부분이니까요. 통신을 일단 알아보면 통신의 그 정의는 원거리에 일정한 의미를 갖는 신호,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뭐 옛날에는 사람이었겠죠. 사람들한테 또는 요즘에 이제 컴퓨터겠죠.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신호를 약속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통신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통신은 과거에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평소에도 그런 게 중요하지만 뭐 전쟁이나 그럴 때는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뭐 봉화라든가 연기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침략이 있다든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럼 빨리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말 같은 거 어떤 그런 마차나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빨리 사람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이제 정보 통신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현재 정보 통신은 전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발견이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공학 기술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통신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1800년대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여러 가지 그 통신 방법들이 나오고 현재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다 통신을 합쳐놓는 그런 형태까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전기를 이용한 전기 통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은 우리가 이제 무선도 가능하고요. 특히 유선도 가능하고요. 전기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파를 그 공간에 이렇게 쏘면 그 전파가 전달이 되고 우리가 안테나라는 것이 그 신호를 받으면 그 안테나에 전기가 흘러서 그 원래 보낸 그 신호를 전기를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복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무선 통신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선, 무선으로 다 통신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인터넷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그 매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전선이 필요한데 전선으로 그걸 다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선이 우리 태평양 아래 이렇게 깔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빛을 사용하는 겁니다. 빛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통신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기 통신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전기 통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전기는 이제 그리스의 탈레스가 호박이라는 그 일종의 보석이죠. 옛날에 그 오래된 그 송진이라고 그럴까요? 그 나무의 진액이 이렇게 굳어서 단단해져서 만들어진 호박을 문질렀을 때 어떤 정전기 현상이 생기는 걸 보고 전기라는 걸 처음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7년도에 과학적으로 영국의 톰슨에서 전기가 발견됐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 축전기로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전기라는 게 이제 그 특성이 밝혀지고 그것들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원자 어떤 물체의 최소 단위를 만드는 어떤 그 하나 요소인데요. 그 중에 그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자들이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것들이 흘러가면 그게 이제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의 길인 회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는 보통 이제 금속 도체로 만들어지고요. 그 도체를 쭉 연결해서 선을 만든 걸 회로라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선 통신을 하게 되면 그 회로를 이제 정보를 보내는데 신호를 보내는 곳과 받는 곳 사이에 어떤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전기를 흘려서 그 전기를 다시 받아서 어떤 신호를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전기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기 통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전기가 무엇이라는 걸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통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아는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전기 통신이든 어떤 통신은 그 내용을 보기가
없거든요. 그게 실제 전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우리 생활 근처에서 많이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통신은 이제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원거리에다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까지 내가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 교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역시 원거리에 내가 원하는 데까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교통이니까 이제 유사한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교통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통신 부분을 일반적인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패킷 교환 방식, 패킷 교환망,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패킷 교환 방식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킷 교환 방식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컴퓨터 통신, 정보 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도 이 패킷 교환망이거든요. 그래서 패킷 교환은 뭐냐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자릅니다. 패킷으로, 꾸러미로 자릅니다. 단위로 잘라서 거기다 이렇게 어디로 가라 하고 신호를 주소를 붙여줘요. 그럼 얘들을 네트워크에다 쫙 뿌려놓으면 얘들이 그 자기가 뭐 막히면 딴 데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 딱지를 보고 도착을 하면 거기서 다시 이 패킷을 주섬주섬 모아서 순서대로 맞춘 다음에 신호를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러미로 잘라서 보내는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우리가 교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 쪽을 보면 이제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로가 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자동차 안에다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서 원하는 데까지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통신은 이제 통신 회선 또는 뭐 케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회선이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는 것에 이제 사람을 실듯이 이 패킷이라는 거 안에다 아까 말한 어떤 꾸러미 안에다 거기다 이제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패킷을 자동차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중에 고속도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그냥 똑같은 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그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런 식으로 큰 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내가 내려야 될 때에서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작은 도로로 이제 지방도 같은 걸로 이렇게 지선으로 나눠서 이제 내 어떤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이 통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신도 백본이라고 하는 어떤 큰 많은 정보가 흘러가는 큰 그 도로 같은 그런 케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제 쭉 나눠지는 거죠. 분기가 돼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서버까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교통에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승객이나 화물이 자료의 내용이 패킷 안에 들어가는 자료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림길이나 교차로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를 쭉 가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린 다음에 톨게이트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갈림길, 교차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눠지면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에 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통신에서도 라우터라든가 스위치 같은 어떤 통신 제어기기들이 그렇게 신호들을 패킷을 그렇게 자기가 패킷이 가야 될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도 이제 정체가 일어나죠. 차들이 도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제 지나가려고 하면 정체가 일어나는데 똑같이 통신에서도 하나의 통신망을 너무 많은 그 통신량을 보내려고 하면 그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인데 보통은 이제 패킷 그러니까 전선에 어떤 전기가 한번 흐르면 거기서 또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 보내는 사람이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얼마 기간 후에 다시 보내는 계속 다시 보내는데 그게 계속 충돌이 나면 계속 다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 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교통에서도 정체가 일어나는 거고요.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패킷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충돌을 한 패킷의 이제 신호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좀 기다렸다 패킷을 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통신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라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초고속 국가 정보망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광통신망을 뭐 집에까지 연결해서 굉장히 빨리 한다든가,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5G 그 무선 통신을 우리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국가나 그런 데서 그 계속 통신망을 자꾸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통신의 이제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통신의 어떤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이제 원래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부터 원거리에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원시통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전기통신 이전을 원시통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봉화, 연기, 뭐 깃발, 북소리, 파발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역시 이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어렵고 믿을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먼 거리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전기통신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발전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신입니다. 전신은 전기를 이제 길게 짧게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약속된 신호를 이제 전선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전신이었고요. 전화는 이제 그것보다 발전해서 전선을 통해서 나의 음성 정보의 강약을 전기의 강약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이제 상대편에서 다시 증폭을 해서 받은 다음에 증폭을 해서 스피커로 울려서 우리가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성 통신이 이제 전화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 전화는 그냥 음성을 전기로 보낸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교환기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사람이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신호를, 내가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환기로 처리를 하고요. 또 이 교환기가 이제 장거리 전화,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할 때 이 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통신의 어떤 통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 통신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데이터 통신입니다. 데이터 통신하고 정보 통신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데요. 데이터 통신은 이런 어떤 그 전신이나 전화 같은 이런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전선을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통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 통신이기는 한데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이런 통신을 하고, 그 통신이 컴퓨터 정보 처리랑 융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컴퓨터 정보 처리를 하는 도중에 정보 그 처리 결과를 보내거나 또는 뭐 처리를 위해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통신을 사용하는 그런 융합된 형태가 이제 정보 통신 상태, 그렇게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런 이제 전기통신부터 주요 사례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전기통신의 역사는 이제 1837년에 사무엘 모스가 전신기를 발명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선을 늘린 다음에 거기에 그 길고 짧은 전기 신호를 보내서 그거를 미리 약속한 모르스보라고 그러죠. 그 약속한 신호에 의해서 상대편에서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거죠. 전신기가.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말을 타고 간다든가 뭐 봉화 이런 건데, 이 모스의 전신기를 이용하면 빛의 속도로, 전기의 속도로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선만 연결돼 있으면. 그래서 이제 1861년도에 미 대륙 횡단 전신선이 구축됐고요. 1866년도에는 이제 국제적인 대서양 횡단 전신선이 구축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전신 같은 거는 도입이 굉장히 빨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신이 연결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또 뭐 명령을 내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70년도에 이제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해서 음성 신호를 멀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지금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4년도에는 이태리의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무선 통신은 해양,
그 배에서 어떤 통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800년대에 중요한 어떤 전기통신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의 역사, 컴퓨터 통신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어떤 전신이나 전화가 발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컴퓨터가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그 컴퓨터의 통신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원시적이지만 194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에 어떤 전자 계산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미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스티비치라는 사람이 전신기를 이용해서 거기다 명령을 보내고 그 계산기에 그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를 다시 받는 그러한 어떤 시도를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 정보통신, 컴퓨터 통신을 하려는 노력이죠. 전신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구동을 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이제 다시 전시로 받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도에 컴퓨터 간에 아까 말씀드린 패킷 교환방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신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딱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통신을 하는 사람 사이에 또는 그게 컴퓨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회선이 하나 딱 연결되고 그 안에 이제 독점해서 신호를 보내고 받는데 이런 패킷 교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선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낼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꾸러미로 자른 다음에 거기다 정보를 넣고 거기에 이제 주소를 붙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된다. 주소를 붙이고 네트워크상으로 보내버리면 이 패킷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패킷을 다시 모아서 정보를 얻어내는 훨씬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킷 교환망이 어떤 컴퓨터 통신, 정보 통신의 어떤 방법으로서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전신이나 전화는 어떤 회로를 딱 이제 결정을 해서 회선 하나 딱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이런 패킷은 그렇지 않고 패킷 교환 방식은 그게 아니라 패킷으로 나눠서 네트워크에 흘린다. 그런 새로운 이제 방식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네트워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1969년도에 그 알파라는 미국의 어떤 그 국방부 산하에 미래 연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네트워크 통신망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컴퓨터 사이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몇 개의 그 대학하고 연구소들을 연결하는 최초의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게 알파넷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가 1969년이 그 냉전 시대, 소련하고 전쟁의 어떤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걱정을 했었냐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핵전쟁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에 이제 소련에서 공격을 하면 미국에서 그 공격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이런 통신망이 다 무너져 버리면 다시 반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도 핵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통신망을 마련하자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이런 어떤 그 대학 사이의 연구소 사이의 통신의 이런 연결이 굉장히 유효하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 군사망하고 분리가 되고 상업용 그러한 네트워크 그 망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터넷의 그 기초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대정보통신은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몇 가지로 나눠서 그 중요한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정보통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하고 네트워크가 서로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정보 처리와 정보의 전송, 정보 통신 그러니까 통신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 중에 첫 번째가 인터넷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앞에 알파넷의 확장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구축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이메일이나 그런 것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메일들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인터넷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가 그 로컬 에리어 넷이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로컬 에리어 넷은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다루게 되는데요. 어떤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나 그런 캠퍼스 정도 하나의 네트워크 이제 커버를 하는 네트워크가 깔리는 그러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는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그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고 그 지역 안에서는 또 이제 믿을만한 그러한 것이었고요. 또 그거에 이제 대응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컴퓨터가 이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닉스라는 아주 걸출한 그러한 그 운영 체계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그 윈도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PC 개념이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 로컬 에리어 랜이라는 것이 그 서버, 유닉스 서버와 윈도우스 클라이언트를 합쳐서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 내 시스템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도 높은 랜이라는 전송망을 통해서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시스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또 말하는 것들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정보통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인터넷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인터넷이 계속 발전하다가 그 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인터넷을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이라는 것도 이제 뒤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합니다. 웹은 어떤 HTML이라는 형식으로 정의된 문서가 원격에 있는 서버에 있어요. 인터넷상의 어떤 서버에 있으면 그거를 내가 접근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 브라우저라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내가 브라우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게 굉장히 쉽고 또 멀티미디어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런 서비스만 어떤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어떤 플랫폼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많은 시스템들, 뭐 은행 같은 시스템,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는 시스템들이 전부 다 뭐예요? 웹상에서 돌아가죠. 원래 웹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료를 그냥 보여주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들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특히 또 웹은 인터넷이라는 것 위에서 돌아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웹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통신이 이제 인류의 그 매일매일의 생활에 가까이 이제 다가올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이제 발전은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이 이제 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선 네트워크이죠. 이동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웹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네트워크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응용들이 생기고, 더욱더 우리가 이런 정보통신에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또 정보통신에 근거를 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정보통신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이제 뭐 컴파일해서 그거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통신을 사용해서 우리 어딘가에 있는 서버에 그것들을 프로그램도 올려놓고 자료도 올려놓고,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그냥 사용하고 잊어버리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이제 또 훨씬 더 쉽게 또 더 좋은 그런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센서망하고 융합이 돼요. 센서망. 그러니까 센서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센서들이 그 정보를
기존에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가 없었으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센서들이 그걸 갖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센서들이 받은 정보를 어딘가에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소위 뭐 유비퀴터스, 세상 어디든지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현대 정보통신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또 급격하게 우리 주위의 거의 모든 생활에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이 이제 스며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보통신을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대정보통신 이제 제가 말씀을 뭐 많이 드렸는데 그 예를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몇 개의 이제 그 화면이 있는데 전부 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화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이런 정보통신, 현대 정보통신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정보망에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웹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화면을 이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보면 웹상에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 안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우리가 원격에 있는 뭐 여러 군데 다른 데 있더라도 학교에 있는 어떤 서버실에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내용을 우리가 실행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모바일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스마트폰인데 이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구글 드라이브 많이 사용해서 아시겠지만 파일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 파일 문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마트폰에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그 자체를 딱 설치가 안 돼 있어도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볼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파일의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샤오미라는 데에서 그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 공기청정기를 사시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공기청정기에 이제 인터넷 커넥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하면 그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온도라든가 얼마나 공기가 더러운가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에 있는 그 서버로 보내요. 그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샤오미는 또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 공기청정기 안에 센서들이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서버로 보냈다 그런 뜻이죠. 수집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모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 연결을 해서 그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 정보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체 환경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센서망, 센서들이 흩어져 있고 그 센서들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보내고 그것들을 인텔리전트하게 처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센서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센서 중에는 액추에이터 그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서버에서 여러분들 그 이 집에 있는 그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뭐 모터의 속도를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정보통신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위험한 보다 더 그 위험한 그러니까 안전이 필요한 그런 쪽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 자동 운전 장치 그러니까 오토크루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안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씩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 자체가 정보를 다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빠르게
그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5세대 이제 5G 통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5G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자동 주행 장치, 자율주행 장치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통신이 굉장히 빠르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정보통신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보통신이라는 것 중에 이제 앞에 정보, 컴퓨터 처리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통신으로 넘어가면서 정보통신에서 통신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통신의 발전이 어떻게 돼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전기통신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큰 발전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